또 시공을 잘하면 하자율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정밀하게 시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나무가 썩으면 나중에 그만큼 집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중목 구조로 품질 좋은 주택을 짓고 있고, 대표 원효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량호증폐와 건축주 세미나에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런 세미나는 제가 처음이라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겠습니다. 저희 우드선은 2003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목주택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중목구조 주택을 위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목구조 주택은 프리컷을 해서 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재단을 해서 시공하는 게 공법이 아니고 공장에서 다 가공을 해서 시공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은 현장에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모든 건축주분이 수시로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날에 작업했던 그런 기록들을 저장을 해서 나중에 집이 지어지고 나면 이런 책자로 만들어 드리는데, 이 안에는 기초공사부터 마감까지 다 기록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책을 앨범으로 만들어 드리는데, 이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건축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중목구조인데, 중목구조가 뭐냐면 무거운 나무 그리고 두꺼운 나무로 시공하는 게 중목구조고요. 경골목구조는 이제 얇은 목재로 짓는데, 얘는 이제 두꺼운 목재로 짓는 게 중목구조입니다. 그리고 중목구조 공법은 두 종류가 있는데, 재래공법과 철물공법이 있는데, 재래공법은 우리나라에서 한옥 그 암수를 깎아서 이렇게 접합하는 거를 재래공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철물공법은 그 암수를 안 깎고 거기에 이제 철물로 시공하는 게 철물공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목구조와 경량목구조의 차이점은, 중목구조는 부재가 크고 무거운 목재로 시공되는 공법이고요. 경량목구조는 부재가 가벼운 부재, 2x6나 2x8, 2x4 이렇게 얇은 목재로 짓는 게 일반 보편화된 그런 공법입니다. 그리고 구조로 말씀드리면, 중목구조는 기둥과 보로 이렇게 지어지는 공법이고, 경량목구조는 벽식구조라고 해서 얇은 목재들 현장에서 재단을 해서 벽으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게 경량목구조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수종으로는 중목구조는 편백나무, 그 다음에 삼나무, 소나무로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경량목구조는 SPF라고 해서 가뭄비나무, 소나무, 전나무가 하나의 그룹입니다. 이 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SPF라는 그런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 부재로는 105에 105를 가장 많이 쓰는데, 120에 120 각도 가끔 씁니다. 경량목구조는 2x4, 2x6, 2x8으로 이제 이렇게 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공 방법은 공장에서 프리컷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오면은 조립하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경량목구조는 현장에서 다 재단해서 못으로 시공하는 그런 공법이 경량목구조입니다. 그래서 품질로 따지면 공장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정밀 시공이 가능하고요. 경량목구조는 현장에서 재단을 시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중목구조로 품질 좋은 주택을 짓고 있고, 시공성은 중목구조가 경량목구조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가공을 해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내진성은 중목구조가 6에서 7까지 버티고요. 경량목구조는 내진 4까지 버틴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목구조의 장점은 이제 공장에서 가공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고요. 시공 시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폐기물이 덜 나오고, 그 다음에 시공 기간이 짧고 지진에 강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서는 가격이 비싼데, 요즘에는 구조 개선 때문에 경량목구조도 나무를 많이 이렇게 덧붙이게 돼서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 아신리에 시공한 현장인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양평에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건축 면적은 1층이 24평이고 2층이 14평, 그리고 총 면적은 38평 정도가 지어졌는데 지상 2층으로 지어져 있고요.
구조는 중목 구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1월까지 2달 정도가 걸렸고요. 공사 기간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3D 인면도고요. 얘는 이제 2층에 데크가 좀 있어가지고 2층에서 데크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평면도를 보시면 집을 지으면 나중에 그 창고가 꼭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서 창고를 사서 외부에다 놓는데, 얘는 현관 앞에 외부 창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하고 같은 설계를 한 거고, 요 수납 공간이 있는데, 다른 집들 보시면 현관, 뭐 주방, 방, 다용도실 이렇게 다 지어지는데 나중에 짐을 놓을 공간이 없어요. 저희의 특징은 이렇게 내부에 수납 공간을 좀 만드는 게 저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복도를 통해서 오른쪽 방과 왼쪽 방이 있는데, 얘는 벽체가 좀 낮은 그런 주택이라서 방이 약간 다락방 같은 그런 형태의 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천창을 3개를 설치를 했는데, 천창은 보통 설치를 꺼려 하시죠. 왜냐면 하자 때문에 꺼려 하시는데, 얘도 시공을 잘하면 하자율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공한 그런 천창들은 하자 발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이런 프리컷 도면을 작성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도면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 부재 사이즈들이 다 도면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 위치에 설치를 해야만 이런 집들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건축주분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정밀하게 시공이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공사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희는 동계 심도를 지키기 위해서 땅 밑으로 800 정도가 들어가고요. 위로 400이 올라가서 1200 정도의 기초의 높이를 갖고 있는데, 조율을 해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얘는 현장에 맞춰서 건축주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고랩이라고 하는 필름지인데, 대기 중에도 라돈 그 방사능 가스가 있지만은 토양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서 올라오는 라돈을 차단해주기 위해서 기초공사할 때 기본으로 저희가 스테고랩을 시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철근을 시공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완공이 된 기초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주택에서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셀프 레벨링인데,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처럼 토대 레벨을 쐐기로 이렇게 보여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공하시게 되면 나중에 하자율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다니면서 한국형으로 이렇게 셀프 레벨링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 요즘에는 좀 많이 사진이나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경골목 구조든 중목 구조든 항상 필수로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시공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셀프 레벨링이 적용이 돼서 시공이 된 건데, 요게 셀프 레벨링이고, 그 위에는 실실러,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토대 공사인데, 얘가 없이 나무로 시공을 해서 레벨을 잡으면 그 나무가 썩으면 나중에 그만큼 집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얘가 없으면은 나중에 중공 검사가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셀프 레벨링 끝나고 나면 타공을 하고, 그 다음에 C실러를 시공하고 이렇게 토대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조공사인데, 보시면 목재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나무로 짓는 골조공사라고 보시면 되고, 요 맨 밑에 사진은 요거는 웜루프 시공인데, 저희가 시공하는 집들은 다 100% 웜루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웜루프는 이 외부 공기랑 내부 공기랑 좀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집이 여름에 2층에 올라가면 굉장히 뜨겁거든요, 열 때문에. 근데 이 웜루프를 해주면 여기서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온도가 내부랑 만나는 점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저희가 필수로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열을 말씀드릴 건데, 중목 구조는 벽체가 얇아요. 105에 1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단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스카이텍 외단열과
내부의 IC품하고 결합을 해서 열 관리율을 맞춰가지고 중부 1지방, 2지방, 남부지방, 제주도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창호는 1등급 창호고 상표라는 회사의 일본 제품입니다. 일본 제품의 특징은 조기식 창호는 안으로 열려가지고 사람이 다니거나 걸레질을 하고 일어날 때 등도 이렇게 데일 수도 있고 걸어 다니면서 이제 데일 수가 있는데 얘는 밖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좋아하는 창호고요. 외부는 세라믹 사이딩 16mm가 적용이 됐고 지붕도 세라믹 지붕재가 적용이 됐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부정마루로 시공이 돼 있고 시공 공법은 헤링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문하고 실내 도어도 상표 제품이 적용이 됐는데 실내 도어 같은 경우도 저희는 문선 몰딩을 안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어를 보면은 만약에 문이 안 맞으면 대패질을 해서 맞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경첩에서 조그만 렌치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좌우 상하가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본 제품은. 그래서 저희가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변기 도기 같은 경우도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다 적용이 됐고요. 열외송기 장치는 벽부형으로 설치가 됐는데 벽부형의 장점은 실마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시스템 열회수 장치는 가격이 비싼데 얘는 제품 하나씩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걔보다는 좀 저렴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된 모습인데 천장 같은 데 몰딩은 안 되고 문선에도 몰딩은 안 돼서 깔끔한 이미지를 저희는 추구를 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이트로 마감을 할 건데 건축주분께서 이 주방 위쪽에 목재로 노출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적용을 한 사진입니다. 방도 천장에 신옥기 루바를 댔고요. 벽은 템바 루바를 댔고 여기는 평 신옥기를 댔습니다. 거실도 전체적으로 오픈을 해가지고 여기 석가래랑 석가래 사이는 신옥기 무절 루바로 이렇게 시공을 해서 집에 들어가시면 항상 나무 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지었고요. 실링 팬을 달아서 열 순환이 자연적으로 되게끔 이렇게 이제 실링 팬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층 방인데 2층 방도 석가래도 노출을 하고 그래서 깔끔하게 석가래만 노출한 사진이고요. 반대쪽 방인데 창 앞에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사진을 보여드렸고 유튜브 채널에서 지어줘 홈즈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완성된 그 영상을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